오늘의 플러스 주 4일째 쟁점의 핵심을 알아봅니다. 김현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이자 홍콩가기대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네네. 노동 시간을 좀 더 줄이자라는 추세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주 4일제가 지금 뜨거운 화두인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제일 좋은 건 똑같은 성과를 내는데 네. 노동 시간을 줄이면 이거 최고죠. 네. 교수님, 이게 가능합니까? 일단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주 5일제인데요. 네. 예전에 주 5.5일제에서 5일제로 됐을 때 네. 2004년도에 토요일 날 더 이상 회사 안 나가도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이 어떻게 됐는가 그렇네.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바꾸려고 그러는데 예전에 한번 바꿨을 때 어땠는가 그렇죠. 그건 예.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은요. 불가능하지 않다인데요. 주 5일제를 실행했을 때 실제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랐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림도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경제단체 연합회에서 주 5일제 하면서 반대하는 성명서 내고 네. 광고도 찍고 막 광고도 내고 막 그랬는데 똑같은 광고를 지금 해라 그래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때 당시에 경제단체의 강한 반발이 있었는데요. 요 법 적용이 1000명 이상 사업체부터 점점 그 작은 사업체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냐면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요. 좀 큰 기업들은 이미 시행을 했고 예. 주 5일제를 작은 기업들은 아직도 주 5.5일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예. 그러면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쭉 좀 기업 사이즈가 조금만 다른 그런 기업들이 과거에 비슷하게 이제 생산성이 유지되다가 이 제도가 확 바뀌었을 때 그 회사들 간의 차이가 벌어지는가 네. 혹은 그대로 유지되는가 예. 혹은 뭐 오히려 줄어드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네요. 요거가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이중차분법이라는 연구를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이제 주 5일제를 도입하면은 월 평균 6시간 정도, 그러니까 주당 한 1.5시간 정도 줍니다. 주당 근무 시간을 4시간 줄였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강제하는 게 아니라요. 네. 주 40시간 넘을 때부터는 임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이제 가산해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예. 기업이 뭐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건 못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유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한 주당 1.5시간 정도 줄었어요. 노동 시간이 한 3%. 그런데 노동 생산성이 5% 상승했습니다. 이 당시에. 네. 그러니까 3% 시간이 줄고 효율성이 5% 정도 상승해서 오히려 전체 생산량이 늘었던 게 우리나라의 과거의 경험입니다. 네. 사실 독일도 비슷한 연구가 있어요. 예. 독일은 1984년도에 40시간에서 36시간까지 점차 줄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노동 생산성이 여기는 유지가 됐더라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비슷한 연구의 결과들이 나온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잖아요. 네네.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주 52시간제. 그러니까 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다 아시겠지만 주 5일제, 40시간제, 36시간제, 주 4.5일제 요거랑 52시간제, 69시간제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좀 헷갈린다 이런 분들 있으시죠? 많이 있으시죠. 네네. 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초적인 건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주 5일제, 주 40시간제, 주 4.5일제, 36시간제는 이게 총량을 틀어막는 게 아니라 그 시간보다 넘으면 근로자한테 가산 월급을 줘야 된다. 네. 이런 거니까 말하자면 은근한 넛진 거예요. 너 일 많이 시키면 돈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좀 웬만하면 그러지 마.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주 52시간제 혹은 뭐 69시간제는요. 근로시간의 총량을 딱 틀어막는 거예요. 너 52시간 넘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주 52시간제는 근로자가 나 더 일하고 싶은데 많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분들도 존재하거든요. 네. 이랬을 때 누가 처벌받냐 하면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주가 처벌을 합니다. 이게 네. 굉장히 좀 강력한 법안이고 네. 저는 좀 여러 가지 무리수가 따르는 법안이다. 왜냐하면 지식경제 기반 사회가 됐을 때 근로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이거를 어떤 한 틀로 딱 이렇게 좀 규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관련 법규에서는 52시간 이상을 시키면 일단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일부 예외 조항이 있지만 있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불법이 알겠습니다. 되고 처벌을 예. 받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워낙 이제 장기간 근로하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이 딱 되니까 이제 사람들 지금 요즘에 근무하시는 분들 체감적으로 회식 줄고 컴퓨터 뭐 꺼버리네. 약간 이제 이런 예. 이제 쇼크 치료법이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이 제도가 도입했을 때 아직 연구가 충분하진 않는데요. 노동 시간이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그런데 이 노동 시간은 1시간인데 퇴근 후 회식 자리, 술자리 줄은 거가 이게 이제 52시간 제도 때문인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인지 약간 좀 불분명한데 네. 이것도 많이 줄었다는 이제 예. 연구 결과가 있는데 아직 노동 생산성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연구 결과가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갑자기 그럼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노동 생산성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측정하는 겁니까? 노동 생산성이요. 네. 네, 이게 사실 측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양하긴 한데요. 네. 일단은 나라 전체로 따져보면요. 네. 우리나라 전체 GDP 나누기 일한 사람 곱하기 일한 사람의 일한 시간. 네. GDP는 이제 돈으로 계산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로자 한 명이 1시간 일하면서 도대체 얼마를 가치를 창출했는가 GDP.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회사 단위로 가면요. 회사 예. 단위로 가면은 회사가 뭐 다양한 걸 만들잖아요. 예. 뭐 이런 종이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뭐 커피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이제 그거를 근로자 한 명이 1시간 동안 일해서 얼마큼 생산했는가 이제 요게 이제 저기 노동 생산성인데 네. 근데 이게 회사마다 산출물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이 회사의 최종 산출물을 돈으로 환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매출로 해갖고 나누기도 하고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1인당 나의 생산성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요. 예. 임금으로 가져갑니다. 임금으로. 왜냐하면 같은 회사라고 할지라도요. 예. 이 개인의 생산성이 막 다 다르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럼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임금이 그 사람이 받는 임금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회사에 기여하고 회사의 산출물에 기여하는 정도를 반영한다라고 판단해서 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 저의 생산성은 기본적으로 제가 받는 임금 나누기 제가 일한 시간으로 되거든요. 예. 생산성이 좀 낮은 편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여쭤볼 수밖에 없었던 게 네네. 통상적으로 네네. 우리가 그 생산 현장이다. 네. 그리고 기업 현장이다 그러면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해서 전달해서 돈을 버는 건데 네. 시간을 더 투여하면 네. 컨베이어 벨트에서 네네. 하나라도 더 만들게 되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시간을 줄였는데 생산성이 늘어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궁금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네. 이제 컨베이어 벨트 같은 이제 그런 개인이 이제 노동집약적으로 막 만드는 네.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임금이 올라가면 예. 이제 5.5일제에서 5일제로 바꿨을 때 회사가 예. 아씨 이게 임금이 올라가니까 기계로 대체하자 좀.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공정 효율화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블루 컬러 쪽이고 예. 화이트 컬러 쪽에서는 예. 개인이 주어진 시간에 더 빨리 일하고 퇴근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일하는 형태가 가능하다면 이게 가능한데 네. 근데 아까 제가 그 노동 생산성이 어떻게 측정됐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우리나라가 노동 생산성이 낮다 선진국에 비해서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요 아까 회사의 제가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임금 나누기 일한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낮은 이유는요 개인이 막 그렇게 설렁설렁하게 일하고 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죠. 없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산업이 가치를 충분히 생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삼성전자에서 일하냐 애플에서 일하냐 네. 둘 다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애플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돈을 많이 벌면은요. 네. 노동자의 생산성이 애플이 훨씬 더 높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무슨 네. 말씀인지. 예. 자, 그러면 결국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근무 환경을 고민해야 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의 해답일 수 있는데 네네. 기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머물게 할 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의 그 말 그대로 생산성도 높이는 방법론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면 4일까지 줄여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제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주 5.5일제에서 주 5일제 갔을 때는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졌다라고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 주 5일제에서 4.5일제, 4일제로 갔을 때 똑같이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올라가냐 네. 전혀 담보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잖아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계속 노동 시간이지만 20% 이제 주 4일제로 가면 20%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 단위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20% 증가해야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상쇄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야, 그런데 이거 사실 좀 알기가 어려운데 청취자분들 중에서 화이트 칼라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20% 정도 빡세게 더 일할 수 있을까? 점심 안 먹고 그냥 나 이 자리 미국 보통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 예. 일할 때는 점심 이제 그냥 모니터 보면서 이렇게 샌드위치 먹고 미국 사람들 많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빨리 딱 이제 집에 칼같이 가는. 예. 요게 은근히 가능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베이어 벨트 착착착착 가는데 야, 그 공정 뭐 좀 바꿔갖고 뭐 예를 들어 현대차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근무 시간 20% 줄였는데 더 막 이피션트하게 해갖고 효율적으로 해갖고 20%막 늘릴 수 있을까?라고 해보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야, 이건 쉽지 않을 것 네.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 4일제로 갔을 때 똑같이 담보된다라고 전혀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주 4일제로 한 번에 갑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예. 가더라도 40시간 넘어가면서부터 임금에다가 통상 임금의 50% 정도 평균적으로 네. 다 할증을 붙이는 거잖아요. 예. 39, 38, 37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이게 30에서 32로 가, 36으로 가. 아,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한 시간씩 그 줄이는 방법을 네. 저는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근무 일자 자체를 조정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네. 예전에 5.5일제에서 5일제로 바뀌었을 때처럼 네. 이번에도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 도입에 차등을 확실히 둬야 되겠죠.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 도입의 차등을 두겠죠. 예. 이제 두는데요. 예. 이제 지금 주 4일제 주 4.5일제 4일제 논의되고 있는 것과 당시의 상황이 사실 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요. 당시에 주 5일제 갔을 때는요. 그 회사의 사이즈만 생각을 하고 네. 같은 적어도 업종에서는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 가는 거였죠. 네. 지금은요. 시범 사업이라는 걸 자꾸만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회사들 자발적으로 나서는 회사들이 주 4일제를 해보면 그러면 괜찮아지는가? 확인해 보려고.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주 5일제 지금 하고 있는 기업과 4.5일제 하고 있는 동종 기업이 있다고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노동 생산성이 그대로 유지돼서 똑같은 월급을 준다면 그러면은 4.5일제가 더 유리한 거죠. 네. 근데 아까 논의했듯이 이게 유지되지 않고 만약에 월급이 감소할 수 있잖아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들이 있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요. 고임금 오래 일하는 직종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저임금 짧게 일하는 직종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요. 노동자들이 약간 선택을 하게 돼요. 나는 좀 오래 일하고 월급을 좀 많이 받고 받을래. 싶다. 아니면 나는 좀 적게 일해도 되니까 월급 적게 받아도 돼. 이제 이게 그냥 노동 생산성이 똑같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는 때 도대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요것 때문에 제가 네. 에티오피아에서 아예 회사를 하나 차려놓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회사를 차려서 실험을 하셨어요?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하면 너무 돈이 많이 인건비가 들어가고, 많이 드니까. 네네.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한 몇백 명 고용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회사를 하나 차려갖고 야. 이 뭐냐면 데이터 엔트리 회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뭐 설문지나 뭐 이런 거 쫙 받은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 자료를 이제 입력하면은 그 사람의 시간당 생산성을 굉장히 잘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 주 20시간 일하는 사람들 모으고요. 그다음 이제 이제 한 마을 한 500개 있었는데요. 예. 한 250개 지역에서는 파트타임으로 이제 20시간 일하고 돈 적게 벌 사람. 그다음에 저쪽 나머지 또 이제 250개 마을에서는 40시간 일하고 돈 많이 받을 똑같이 시간당은 똑같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제 연구의 결론이요. 네. 일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잘하는 사람들이 예. 장시간 노동, 더 고임금 쪽에 확실하게 몰려버린다. 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예. 이게 최근에 리뷰 오브 이코노믹 스태티스틱스라고 꽤 뭐 경제학계에서는 아주 좋은 저널에 실렸는데요.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렇게 같은 동종 업계에서 한 기업만 적게 일하는 시간을 갖고 어떤 기업은 이제 길게 일하는 시간을 갖고 돈을 많이 준다고 그러면요.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친구들이
장시간 노동 고임금 쪽으로 몰려갈 수 있다. 이제 요거를 시사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걸 뭐 나름대로 실험해 본다라고 하지만 네. 오히려 실험에 참가했던 선의로 네. 시험에 참가했던 그 기업들은 자칫 잘못하면 약간 이제 이해 못하는 분들만 그렇죠. 모여지게 되는 네네. 문제가 생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주 4.5일제를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판단을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그렇게 있는 결론이 거네요. 나오는 겁니다. 네. 예. 야, 이게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좀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액 임금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들, 네. 변호사라든가 의사 또는 연구직 이런 분들은 고임금을 분명 받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근무 시간도 굉장히 장시간일 것 장시간이죠. 같거든요. 네네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 먼저 한번 제가 의사니까 의사의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레지던트라고 아시죠? 네. 근데 종합병원에 가면은 이제 주니어 의사들이 있는데 네. 이분들이 굉장히 고강도 노동을 하고 그렇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제 친구들이 트레이닝 하던 시절을 생각하면요. 예. 제 친구가요. 네. 흉부외과 레지던트였는데 예. 하루에 한 3시간 자면서 한 달을 버텼대요. 야. 남은 시간 다 일한 거래요. 그래서 예. 야,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예. 이거는 인권의 문제이지. 뭐 네. 노동 시간 뭐 이런 좋으니 나쁘니 이런 문제 수준이 이제 아니었던 시절이 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레지던트들도 주 80시간 이제 이렇게 규정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네. 그 레지던트들이 굉장히 혹사를 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자기 아이가 레지던트한테 치료를 받다가 자기 아이가 죽은 레비 아이고. 지온이라는 예. 그런 이제 레비 지온의 아버지가 변호사였는데 네. 이거 내 아이가 레지던트들이 혹사당해서 너무 잠 못 자고 정신이 막 어지럽고 이러면 이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의료사고 우리 날 수 아이가 있죠. 의료사고로 죽은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예. 그 아빠가 주 80시간 운동을 합니다. 아. 그래갖고 레지던트들이 주 80시간으로 줄었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그 레지던트들의 근무 시간이 줄었을 때 어떻게 의료 사고가 얼마나 주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 연구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놀랍게도요. 예. 줄었을 것 같잖아요. 예. 줄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혼미한 상태에서 진료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근데 안 줄었어요. 예? 그거 되게 신기하죠. 예.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예. 이게 이제 굉장히 노동 강도가 높으면요. 예. 트레이닝이 빨리 됩니다. 아. 단위 시간을 실력이 착착착착 쌓이는 거예요. 예. 레지던트들은 초짜 의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업무에서 사람 살리는 트레이닝이 굉장히 빨리 되니까 네. 그것이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상쇄시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그렇지만 사람을 죽고 살리는 것 정도는 또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좀 씁니다. 예. 하지만 뭐 짜잘한 부작용 같은 것들은 이제 늘어났을 수도 있는데 예. 어쨌거나 사망이라는 큰 사건은 엄청난 노동 시간을 줄였을 때 안 줄었다는 사실은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고숙련 노동자 특히 막 이렇게 사람 살리는 사람들, 그다음에 숙련도가 빨리빨리 올라와야 되는 사람들은 장시간 노동이 유익한 점들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도 악기 하나 배워보려고 네. 저 음악 학원에 등록을 하러 가봤어요. 무슨 악기를 배우십니까? 아니 기타를 한번 네네. 배워보려고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조금 코드만 잡다가 이제 네네. 배워보려 갔는데 그 악기 선생님께 여쭤봤죠. 네. 아 선생님 치시는 모습을 유튜브에 보고 왔는데 그런 경지에 이르려면 얼마나 트레이닝을 받으면 됩니까? 라고 네. 했더니 그분도 그런 비슷한 표현을 쓰셨어요. 이게 얼마나가 아니라 그 단기간에 얼마의 시간을 쏟아부을 수 있느냐와 관련이 있는 거다. 네네.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짧게 레슨을 받으면 잘 안 늘고요. 네네. 하루에 예를 들어서 8시간이든 10시간이든 이 악기를 배운다라고 만약에 다 쏟아부으면 네. 몇 달 안에 저와 비슷하게 될 걸요. 아. 이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어찌 보면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예. 네네. 장시간 어떤 집적도 있게 뭔가를 투자했을 때 숙련성은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도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시사점은 있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 얘기가 복잡해지잖아요, 교수님. 또 아까 제가 1, 2부에서 얘기했던 것도 예.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펀드 매니저들, 월스트리트에 일하시는 분들 예. 대부분 다 굉장히 장시간 일하죠. 그렇죠. 월스트리트 그 미국의 월가 혹은 홍콩의 이제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진짜 각성제 먹어가면서 일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장시간 일하지?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이게 뭐냐 하면요. 고액 노동자들은 대부분 다 장시간 일합니다. 네. 나 조금만 일하고 그게 또 단위 시간당 1시간당 일하는 걸 똑같이 벌어도 되니까 조금만 일해도 돼. 이게 없어요. 예. 단위 시간당 많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보통 장시간 일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디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요. 물론 뭐 단위 시간당 돈을 많이 버니까 많이 일하면 돈을 아주 많이 버니까 또 그런 인센티브도 있지만 네. 회사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월가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고용주야. 그러면 네. 진짜 파이팅 넘치고 여기에 목숨 걸에 이런 사람들을 뽑고 싶잖아요. 진짜 능력 있는 그렇죠. 사람 뽑고 싶잖아요. 예. 그랬을 때 장시간 타이트한 근무를 이겨내겠다고 마음 먹고 들어오는 애들이 능력이 좋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아요. 예. 그러니까 장시간은 그냥 유지하는 겁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되지만 예. 특정한 업종들에서는 이제 장시간 근무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예. 또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일종의 스크리닝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칼같이 이렇게 할 수 네.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그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하나하나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해를 할 수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은 막연하게나마 가질 수 있거든요. 업무 환경이 다 다르고 업무 분야가 다 다르고 또 그 산업 현장이 다 다른데 무조건 어떻게 한 가지 기준으로 이걸 다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 이런 네. 생각은 당연히 있고 네. 그런데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기업체마다 알아서들 정하세요라고 해보면 네. 그동안에는 악덕 기업주들이 이걸 악용한 사례도 너무 많았고 네. 그리고 좀 전에 근무 시간을 적게 설정한 기업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몰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네네. 그러면 이걸 어찌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52시간제, 69시간제, 52시간제는 그냥 일부 예외 빼고는 예. 그냥 총량을 틀어막자 약간 네. 이런 거고요. 이제 40시간제, 39시간제, 36시간제 요거는 말하자면 넛지형 방법입니다. 네. 더 일할 수는 있지만 더 일하게 되면은 근로자한테 임금을 더 많이 줘. 이제 이건데 전자와 후자는 접근 방식이 굉장히 다르고 네. 저는 전자는요. 네. 우리 사회가 쇼크 치료로 한번 했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정말 이 세상이 점점 막 바뀌고 너무너무 복잡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할 수 있냐. 예. 그래서 좀 이제 이런 식으로는 이제 좀 그만하자고요. 저는 그래서 주 5일제 4.5일제 형태로 쭉 가되 그 근로자가 조금 더 일했을 때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되는 퍼센티지도 많이 올리고 그래갖고 네. 이게 넛지형으로 가지 총량으로 딱 틀어막는 좀 전체주의형으로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주 4.5일제, 4일제로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 어디는 이게 좀 될 것 같고 네. 어디는 좀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아느냐. 예. 근데 이게 사전적으로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서 저는 이게 좀 시범 사업을 하되 그 진짜 과학적인 근거를 만드는 시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업종이 있다고 했을 때 뭐 100개의 기업이 있을 때 정부가 이제 38시간제 혹은 38시간제 혹은 36시간제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예. 저는 랜덤하게 뽑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 실험 하듯이. 예. 그런 다음에 하라고 강제하는 게 아니라 예. 당신네들은 선도 기업에 선정되었으니 원하면 우리가 좀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안 한 기업과 한 기업이 예. 동시에 이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기업들이 진짜 생산성이 좀 올라가는지 좀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3년 정도 걸리는 시범 사업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진짜 노동 생산성 어떻게 바뀌는지, 산업재해는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네. 한 기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개의 업종이 아니라 화이트 칼라에서는 어떤지, 블루 칼라에서는 어떤지, 건설업에서는 어떤지, 혹은 자동차 제조업에서는 어떤지 뭐 이렇게 좀 다 좀 살펴본 다음에 예. 우리 실정에 맞는 것들부터 좀 더 먼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될까?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네.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지금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들도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나 연구 결과들이 있으니까 그걸 적용하려고 했을 텐데 네네. 그냥 거기서 이미 검증한 건데 우리나라도 그럼 그냥 비슷한 추이로 네. 따라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뭐 문화적 또는 국민성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차이 크죠. 네네. 뭐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이제 감내하는 분위기니까 예. 똑같이 하더라도 뭐 약간 뭐 장시간 근무했을 때 덜 화나거든요. 네.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 딱히 뭐 외국의 근거를 그대로 가져 들어올 수 있냐라고 하시면은 조금 쉽지는 않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린 건요. 이게 놀랍게도요. 근로 시간이 굉장히 긴 나라에서는 전체적으로 줄이는 추세가 있는데요. 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요. 예. 근로 시간을 좀 늘리려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요. 예. 최근에 주 6일제로 복귀했어요. 국민 경제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고 뭐 복지제도 굉장히 후한데 그런데 경제 망했잖아요. 예. 아니 이렇게 하면 안 안 되는구나. 된다. 올가매입니다. 프랑스도 주 35시간제 하는데 각성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예. 이렇게 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유럽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국이 경쟁력을 굉장히 유지하고 오히려 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우리가 물론 너무 장시간이니까 줄여야 되지만 예. 우리가 궁극적으로 유럽 모델로 갈 것인가 뭐 미국 모델을 추격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그러니까 뭐 붙고 굉장히 좋고 하지만 단순히 그냥 따라하기에는 그들의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OECD 국가들, 특히 유럽에 있는 OECD 국가들이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근무 시간을 줄여가고 있는 것만도 아니다. 네. 그리고 줄여가고 있던 나라들의 경제 전체의 컨디션과 아니면 그런 것들을 특별히 가이드를 주지 않았던 다른 대척점에 있는 미국을 비교해서 어느 게 더 맞는 모델인지도 고민을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럼 좀 더 직접적으로 요즘 우리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반도체 연구 인력. 네. 이 주 52시간제 적용의 화두가 됐던 게 사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 주 52시간 제도 자체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그 연구 개발 인력이라는 이름으로 딱 나온 건데 네. 사실 학교에서 반도체 연구 인력을 하는 교수들은요. 예. 주 52시간 아예 상관없는 그렇죠. 그런 형태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 51시간을 천편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문제 이렇게 있네라고 해서 심볼릭하게 나온 사건이고 예. 이게 바로 전체주의적으로 탁 적용하는 것에 굉장히 문제이다. 저는 그래서 주 52시간 제도는 사실은 좀 많이 빨리 이렇게 좀 플렉서빌리티를 그러니까 유연성을 최대한 많이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주 69시간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주 52시간 제도는 주당 예. 52시간으로 틀어막는 거고요. 예. 69시간제는 뭐냐 하면 요거를 이제 주당으로 하지 않고 월간으로 해갖고 예. 특정 주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할 수 있게끔 뭐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그때 이제 그거가 막 장시간 노동을 막 조장하는 거냐? 52수 69니까 뭐 이렇게 약간 네. 이렇게 반응하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플렉서빌리티, 그러니까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에서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총량 자체를 틀어막는 방식은 민주주의적인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향적으로 빨리 검토되어야 되고 반도체 인력뿐만 아니라 네. 정말 많은 곳에서 이렇게 하는 건 궁극적으로는 좋지는 않다. 네. 미래지향적이진 않다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 근무 시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네. 부수적인 효과로 노동 시간을 감축하면 네. 결국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질 거다. 네. 가뜩이나 지금 일자리 개수가 줄어들고 더 안 생기고 있는 이런 찰나에 네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나누자. 네. 그러려면 노동 시간을 줄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건 효과가 있습니까? 네. 아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연구들이 동시에 이제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같이 봤어요. 예. 근데 노동 시간 줄였는데 단위 시간당 효율성이 올라가서 전체적인 생산량이 유지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독일도 그랬고 우리나라 주 5일제 할 때도요. 그러니까 딱히 추가적인 고용을 할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유지된 덕분에. 예. 그래서 많은 이제 해외의 사례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뭐 노동시장 줄였다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가를 보고하는 논문은 뭐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노동시장 감축이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근거는 사실 별로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동의 관점 또는 아니면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거의 관점에서만 지금 얘기를 나눴지만 네. 워라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생산성과 워라밸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아야 생산성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연구라든가 아니면 교수님의 견해가 뭐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인구와 인재연구원 원장이라서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네, 깨알 홍보. 네. 사실 제가 아까 52시간제에 좀 반대를 하면서 예. 마치 김현철 교수가 근로시간 올리자는 얘기야? 아닙니다. 예. 아니고요. 근로시간은 너무 줄어야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저녁이 있는 삶 살아야죠. 네, 네. 저녁이 있는 삶 살아야 되니까 노동 시간을 줄이려는 쪽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데 네. 그 방식이 이제 넛지형이 돼야지 이렇게 네.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형이 되지 말자. 이제 이런 방법론의 문제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워크아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저는 굉장히 분명하고 예. 이것이 저출산에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그러네요. 집에 못 가면 님을 봐야 뽕을 따고 집에 못 가면 나의 애들 돌볼 수 없는 그렇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근무 시간이 줄어야 되는데 요걸 넘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들의 연간 평균 근무 시간 한번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네. 이제 최상위권에 여전히 있죠. 네. 1901시간 2022년 자료로요. 네. 5등입니다. 5등. 연간 근무 시간 5위인데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요. 출퇴근 시간은 몇 등인지 아세요? 1등인가요? 1등입니다. 아이고. 출퇴근 시간 1등인데 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네. 2등과 엄청난 격차를 가진 1등입니다. 아이고. 뭐 경기도에서 서울 올라오는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저도 지하철 타고서 버스 타고 1시간 넘어가면 40분 넘어가면 몸에 굉장히 피로해지는 그럼요. 걸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출퇴근 시간도 줄어들어야 되려면은 저는 적어도 경기도권의 판교처럼 삼성전자 있는 거기 이제 기흥처럼 예. 수도권에서도 그러니까 막 지방 분산 필요하지만 수도권 안에서도 좀 분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근무 시간 줄여야 되는 거가 하나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데 우리 계속 얘기했듯이 어떤 분들은 더 장기간 일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분들의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 문제도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외국인 가사 도움이 필요하다. 예. 많이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의 니드가 사람들의 필요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딱 규정짓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옵션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가사 도우미도 있을 수 있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옵션들을 우리 사회가 많이 주어서 음. 개인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다가 우리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게 이제 노동 환경에서 가장 큰 변수로 대두되고 있는 AI. 네.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코앞에 와 있고 네. 코앞이 뭡니까 지금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 두 가지 기술이 전달돼서 우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네. 그때는 근무 시간이나 근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고민들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로봇이 들어왔을 때 그 생산성 향상되는 건 굉장히 분명하죠. 예. 그냥 우리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쿠팡에서 이제 있는 근무자들이 로봇으로 대치될 것이 예상이 되죠. 이미 아마존에서 그러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예. 이제 자율주행 트럭부터 시작될 거 아닙니까? 예. 뭐 이제 미국에서 자율주행 트럭하고 막 이제 택시 네. 자율주행 택시 들어와 있는데 예. 우리나라 그거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진짜 안타깝습니다. 예. 다 이제 외국들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랬을 때 그 일자리들이 감소될 것은 이제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장시간 근무할 것인가 짧게 근무할 것인가는 좀 더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AI가 어떻게 우리 노동시장을 변화시킬까는 우리가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네. 사실 이제 이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그때그때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근무 시간과 관련된 그리고 그 고용 환경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대목이겠네요. 거잖아요. 그때그때 우리가 이제 반응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교수님처럼 심도 깊게 이걸 다층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이렇게 논의가 흘러갈 가능성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AI 도입돼서 일자리 줄었다. 로봇 그 도입돼서 일자리 줄었다. 그러면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 기존의 일자리를 나누자. 그러려면 근무 시간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근무 시간은 줄이는데 급여는 예전처럼 좀 받아야 생활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게 되면 앞서 논의했던 것들 중에서 뭐 우리가 누구도 장시간 근로를 좋아하진 않지만 숙련공이 형성되지 못할 좀 근무 체계 환경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더 로봇과 AI로 대체가 빨리 될 수도 있는 이런 디스토피아도 그럴 수도 걱정이 돼요. 와, 그런 상상까지 할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뭐 지금부터 논의를 좀 해가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래서 사실 AI로 인해서 예측하는 사람들 중에 몇 분들은 네. 진짜 궁극적으로는 진짜 극소수의 그 아주 스페셜티가 뛰어난 사람들만 이제 장시간 근무하고 예. 나머지는 그냥 기본소득 받아서 놀고 있는 뭐 이제 이런 사회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런 사회가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준비를 하되 저희가 선제적으로 뭔가를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어찌 보면 교수님은 지금 의대 교수로도 재직하고 계시니까요. 네네. 이 병원은 연구직도 있고 네. 전문직도 있고 네. 그냥 직장인으로서 어떤 그 백오피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다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뭔가 지금 혁신적이고 뭔가 남다른 실험 같은 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하는데. 네네. 이제 주 4일제 관련돼서 세브란스 병원이 네. 그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예. 주 4일제 근무 실험을 최근에 한 적이 있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간호사분들을 그러니까 주 4일 근무를 하는데 그럼 주 5일이 아니라 주 4일을 근무를 하면 월급을 얼마를 깎아야 됩니까? 20% 깎아야 되잖아요. 그게 산술적으로 그게 맞죠. 산술적으로 네. 맞죠. 근데 10%만 깎은 다음에 예. 그런 다음에 비교를 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레이버 마켓 그 노동 시장에서요. 그 파트타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30% 적게 일하는 파트타임 사람들은 임금이 30%보다 더 많이 낮아요. 평균적으로. 예. 그래서 10%보다 사실 더 많이 깎았어야 20%보다 더 많이 깎았어야 되는데 그냥 10%만 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월급은 거의 안 변하고 대신 일하는 시간이 이제 20% 줄었으니까 줄었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간호사 이직률이 굉장히 문제가 좀 되는데 간호사분들이 힘들어서 이제 막 특히 이제 나이트 시프트가 있어서 야간 근무를 해야 돼서 많이 이직하시거든요. 이직률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9%에서 3%로 줄었다. 네. 이거를 이제 굉장히 마치 엄청난 성과처럼 얘기를 이제 했어요. 예. 저는 이거는 진짜
정말 큰 코끼리의 요만큼만 보고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 아니 사실은 월급을 더 많이 줄였었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실질적인 생산성이 어떻게 바뀌었어야 되냐 네. 뭐 이런 얘기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네요. 그것까지는 못하고 하지만 이제 이런 실험은 많이 해야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유의미한 네. 실험이었으나 한계가 네. 좀 있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변화되는 여러 산업 여건 속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노동 환경은 무엇인지 방금 설명해 주셨던 세브란스의 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도들과 접근들을 한 번쯤 이제 해봐야 될 시점이 다시 도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모르는 거 많이 배워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이자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